한국 인터넷에서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공포썰들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한 길고 오싹한 사건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은 주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1000년 가까이 서 있는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수호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주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놀며 행복하게 자랐고 마을 주민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종종 모여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중요한 마을 행사도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한 가족이 이 마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 가족은 아들, 딸, 엄마, 아빠로 이뤄진 4식구였고 서울에선 도시 생활에 지쳐 더 건강한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이 마을로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이사 오게 된 집은 나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집이었는데 마을에서는 몇 년간 비워져 있던 집이라 안팎에 다소 낡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느티나무 덕분에 그 집의 4식구는 금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가족은 처음 가본 시골이라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이던가 막 잠에서 깨어난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 앞으로 흐르는 작은 개울가에서 어린 소녀의 얇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물소리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차 뚜렷해졌고 소녀는 엄마를 반복하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들은 집 너머의 숲을 탐험했고 딸은 숲속 깊은 곳에서 자신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우울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그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엄마는 단순히 마을 아이들과 놀다가 착각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외치는 소녀의 목소리.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무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 전원이 이상한 현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밤마다 그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고 아들도 자주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밤 집 근처 정원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고 그 이상한 기분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그 집과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바로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의 소녀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을에서도 꽤 소문난 사건이었으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세월과 함께 묻혀버린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 소녀의 영혼이 여전히 그 집 주위를 맴돌며 가족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결국 집을 떠나 마을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조차 견딜 수 없게 만든 끊임없는 공포와 이상한 현상들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을 지지했고 그 집은 다시 비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느티나무 아래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는 여전히 마을을 구석구석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영혼은 아직도 집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전설은 아직도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 집과 느티나무에 얽힌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결국 그 느티나무와 그 집은 마을 사람들 마음속 깊이 두려움과 미신을 심어놓은 채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인터넷 커뮤니티가 한창 붐을 이루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솔루션을 찾아 여러 게시판을 전전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무서운 이야기 게시판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겪은 아니면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들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남기곤 했습니다.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도 바로 그 게시판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2023년 가을 한 네티즌은 익명의 아이디로 자신이 최근 경험한 기이한 사건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 네티즌은 가명을 사용해 자신의 이름을 김철수라고 밝혔습니다. 김철수는 지극히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고 특별히 무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넘겼고 피곤함을 느낀 그는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잠들기 어려워 자리를 뒤척거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에서 평소 즐겨 방문하던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게시판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철수는 게시글 중 한 가지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잠 못 드는 이유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한 철수는 글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당신, 새벽 1시 당신은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깨어난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당신은 긴장을 풀고 깊이 숨을 들이쉰다. 괴이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려 하지만 또다시 눈을 뜬다. 문득 침대 밑에서 누군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낀다. 숨죽인 채 침대 밑을 들여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다시 눕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요한 가운데 속삭임이 들린다. 달빛 아래에서 나는 널 지켜보고 있어. 철수는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내용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피곤해서 과민해진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서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의 조명 스위치를 켜자 방 안은 밝게 빛났습니다. 철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는데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낯선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철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환각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돌려 침대로 돌아왔을 때 침대 위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철수는 소름이 돋은 몸을 겨우 움직여 조명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리며 조명 스위치를 눌렀을 때 방 안은 다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는 방 안에서조차 느껴지던 오싹한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철수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무서운 이야기 게시판에 접속하여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작성하며 그에게는 점점 더 엄청난 무서움이 엄습했습니다. 마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며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그 메시지를 본 철수는 즉시 방을 뛰쳐나와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던 철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문을 열어주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생생히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철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철수가 이웃집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문득 자신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이웃 아저씨의 번호로 보내진 메시지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나는 널 지켜보고 있어.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 학생 4명은 모처럼의 방학을 맞아 시원한 산장에서 1박 2일로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맹생으로 이름은 영수, 민철, 지연, 그리고 혜진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만큼 기대와 희망을 가득 안고 산장으로 떠났습니다. 산장은 숲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산장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창문들은 먼지와 거미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에 익숙해져 있어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더욱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산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산장은 작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짐 정리를 마친 이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잔디밭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베큐 파티 도중 지연은 산장을 지나가던 주민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주민은 은근히 신경 쓰이는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산장에서 자는 건가요? 지연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민은 곧자리를 떠났지만 이상하게도 지연은 그 주민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4명은 산장으로 들어가 각자의 방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피곤함이 몰려왔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중 민철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민철은 처음엔 바람이겠거니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계속해서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철은 호기심과 불안함의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바깥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으려던 순간 민철은 무언가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순간 놀란 그는 방으로 돌아가 친구들을 깨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당황했지만 영수는 그냥 동물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새벽으로 접어들고 모두가 다시 잠에 빠진 그 순간 혜진은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찬 바람을 느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방 문이 열려있고 문 밖에서 누군가 자꾸 얼굴을 힐끔힐끔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실루엣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비명 소리에 놀란 친구들이 깨어났고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 민철은 분명 전에 봤던 그림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다들 한 방에 모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4명의 친구들은 큰 거실로 모였습니다. 주변은 어두웠고 조용한 산장에 밤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연이 산장 벽에 걸려 있던 오래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그림 안에는 예전에 이 산장에 살던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 인물들 중 한 명의 얼굴이 바로 혜진이 봤던 실루엣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급히 짐을 챙겨 산장을 떠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눈앞은 깜깜했고 한 줄기 바람이 그들의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림 속에서 한 아이가 나오듯 천천히 그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그들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서서히 다가와 지연의 발 앞에 멈춰섰습니다. 지연은 공포에 떨며 발을 뻗었고 그 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도와줘.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산장을 지나가던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알아챈 듯 급히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전에 이 산장에 살던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은 모두 불행하게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죠. 이 아이는 그 가족의 막내였어요. 아직도 이곳에 머무르며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을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해요. 지연은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게요. 친구들은 함께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산장의 한방 은밀한 곳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곁에 없지만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일기장을 아이에게 건네자 아이는 천천히 눈물을 흘리면서 사라졌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4명의 친구는 급히 산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이 되면 다시 모여서 이 이야기를 웃으며 나누자. 모두가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날 밤의 공포를 기억하며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4명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그들 친구 사이에서만 회자되었고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산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이후로는 아무도 그 산장에 머무는 이가 없었습니다.